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3기 EV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16%까지 빠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특징주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현대자동차 주간의 2024년도 R&D 협력사 테크데이에서 혁신적인 이 배터리 기술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FFC 케이블이라는 이제 신기술이 이 현대차가 주관하는 이 테크데이에서 신기술로 선정이 되면서 부각을 받았다. 기사가 단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큰 호재가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의도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사실상 이 테크데이에서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기업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이런 신기술로 선정이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R&D 관련해서 협력사 관련해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이미 선정이 되었죠. 오늘 발표가 됐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현대차 그룹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았어야 하는지가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3기 2부의 차트 움직임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던 기사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EV가 현대자동차의 2024년 R&D 협력사 테크데이에서 이 셀트팩이죠. 셀트팩용 이 배터리 셀 센싱 FFC 케이블에 선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봐볼게요. 3기V가 현대자동차 주간에 이거는 얘기를 했던 거니까 쭉 내서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행사이고요. 국내 협력사들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3기V가 셀트팩용 배터리 셀센싱 FFC 케이블이 올해 현대자동차 테크데이에서 전시 신기술로 선정이 됐고요. 이 신기술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인 이 일렉트리파이드 부분에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죠. 깜짝 놀랄만한 부문에 소개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신기술을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어, 신기술로 이제 선정이 됐다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상한가까지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쭉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팩 기술은 이 배터리 팩 효율성과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방법인데, 3기V의 이 셀트팩용 셀센싱 FFC 케이블이 기존의 이 와이어 하네스 대비 무게가 9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신기술이고, 부피가 작고 플렉시블하며 설계상 와이어 하네스 사용이 어려운 공간에도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셀 승신 케이블인 이 FPCB는 일반적으로 제품 길이가 0.6m의 길이를 늘리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3기V가 선보인 이 신기술은 이 셀트팩용 셀센싱 FFC 케이블은 롤투롤 제조 공법으로 배터리에서 요구하는 최대 길이인 2m에서 3m까지 제작이 가능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는 기술이다 라고 해요. 또한 해당 신기술의 가장 우수한 점은 내열 온도를 250도까지 향상시켰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기존 케이블은 100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신기술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게 되면은 250도까지 향상을 시킬 수가 있대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상한가를 갈 정도의 이슈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신기술을 현대차가 도입을 하면서 차량에 적용을 하는 시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의 직접적인 연결성과 함께 3기 EV가 재차 부각이 되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해당 재료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는 메모는 해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기V는 이제 이러한 신기술뿐만 아니라 이 ESS 시장에도 사용 가능한 기술로 국내 ESS 업체와 공동 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다음 이슈,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떡밥을 지금 뿌려놓은 겁니다. ESS 관련된 공동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그 공동 개발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되겠죠. 그러한 모멘텀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지금 얘기했었던 이번 그 현대자동차 앤 기아 2024년도 R&D 협력사 테크데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보는 거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내보낸 기사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협력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사이고, 이 최우수 기술의 유라코퍼레이션이 개발한 SDV 존 아키텍처 구성 요소 기술이 선정이 됐고, 쭉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최우수와 그리고 우수 그 기술을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3기V 같은 경우는 그냥 신기술로 선정이 된 거지 우수 기술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선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떠한 기업들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쭉 내려보면은 이날 행사는 우수 협력사 기술 6건에 대한 포상과 우수 신기술 사례 발표 그리고 전시회 등으로 현재 구성이 됐고요. 오프라인과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더 많은 협력사 관계자들의 이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 보면은 최우수상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유라코퍼레이션이 개발한 SDV 존 아키텍처 구성 요소 기술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48V든 뭐 12V든 이 제어기를 통합하는 기능, 뭐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유라코퍼레이션이 최우수상에 선정이 됐다라는 점. 유라코퍼레이션은 그 상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인 뭐 유라테크라던가 이러한 종목들이 다소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죠. 밑에 보이면은 우수상에는 바디 부분에서 PHA 경창산업의 공력 개선을 위한 ARD 시스템, 그리고 샤시 부분의 동위산업과 고압 수소 저장 시스템 통합 밸브, 이 전동화 부분에서는 서진 산업의 이 배터리 케이스 일체형 샤시 프레임과 그리고 유라테크의 EV 구동 모터용 다기능 위치 센서가 각각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유라테크는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업들이 사실 집중적으로 봐야 됐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사가 3기V밖에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인 뭔가 액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보면은 30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차 관계사 기업들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3기V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재료가 사실 재료 소멸로 봐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ESS 관련돼서도 떡밥이 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언제 회수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이 사실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 상승 이후에 하락 국면, 그 다음에 횡보가 나온 이후에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거래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계속해서 위에 이평선을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121선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는 구간들, 이 구간들을 좀 지켜봐야 합니다. 해당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도 화재 관련해서도 3기V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현재 차트가 삼각수렴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이 끝나는 시점에서 과연 이 3기V의 주가가 어디 쪽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선 좀 지켜볼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보시면은 고가 부근에서
그것과 연결을 하고 삼각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가의 방향성이거든요. 이 삼각 수렴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전저점을 깰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이 구간을 딛고 올라선다라고 한다면은 1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면서도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이제 이루었었던 이 박스권에 대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매물을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되냐면은 명확하게 얘가 시세 분출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져주면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항대는 우리는 이미 체크를 해놨죠. 저항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항대가 어딘지 알고 있죠.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기에서 과연 거래 대금이 터져주는지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그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후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전에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매물대까지, 이러한 구간들까지 주가 상승을 우리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만약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고 그냥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구간에서 삼각수렴 자리를 추세가 전환이 되는 양방향성이 아닌 횡보 구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도 매우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이 구간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이 구간을 물량을 소화를 하려면은 크게 한번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윗꼬리를 달던가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저항대를 두드려 주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이 전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스캐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데이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뭐 데이 트레이딩은 뭐 오늘 안에 끝내셨을 거고 이후에 이제 뭐 이틀, 3일 이 정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 손절 라인을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위에 이제 저항대는 121선을 잡는 것이 저는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이제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매물대 하단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투자 전략들과 어떠한 부분들이 좀 다르고 어떠한 부분들을 좀 참고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기 2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